네, 여러분 예고해드린 대로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화제예요. 구순 노모가 직접 아들의 머리를 네. 깎아주고 삭발하면서 북구 주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과 눈물인데요. 이 박민식 후보의 삭발, 그 이후의 여론의 변화, 김용훈 대변인 좀 어떻게 감지하고 계세요? 네, 박민식 장관이 정말 뭐랄까요. 정말 인생을 건 그런 캠페인을 이제 마지막 한 열흘 좀 넘는 기간 동안 벌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종편이라든지 언론에서는 정말 왜 그렇게 우리 이 박민식 후보를 갖다가 박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편향된 그런 언론 환경이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제는 뭐 단일화 막 계속 말을 꺼내는 거에 대해서 내 선거 내가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전면에 나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아침에 그 김태현의 뉴스쇼인가요? SBS 기자들이 예. 김태현의 가발쇼라고 부른다는. 친구쇼도 나옵니다. 이건 제가 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저랑 점심 먹고 저녁 먹는 SBS 소속 기자들이 네. 웃으면서 우리 회사에서 그거 가발쇼라고 불러요라고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네. 100% 사실입니다. 네, 저는 또 이제 한동훈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쇼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인터뷰에서 아예 그냥 그 본진에 들어가서 그냥 맞서 싸우는, 맞아요. 싸운다기보다는 할 말은 하는, 오히려 그 진행자를 아예 그냥 몰아붙였죠. 아니, 왜 내 선거 관련된 인터뷰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회자 본인이 그 기호 6번 친구 아니냐, 그렇게 편향되게 질문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왜 인터뷰를 하면은 질문을 해야지 왜 내가 하는 말에 말꼬리만 잡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인터뷰의 그 태도까지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시를 해야 할 그런 말이어서, 저는 이제 박민식 후보가 온전히 이제 자신만의 선거를 치르는구나 해서 오늘 아침부터 저는 상당히 지금 기세가 이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패널 분들은 방송 나가서 박민식 후보 아무도 안 도와준다며, 당에서는 왜 안 도와줘?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신종 갈라치기를 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도 갔고, 맞아요. 김민전 의원 갔고, 나경원 의원 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의원들이 다 갑니다. 안철수 의원도 안철수 지원하고 의원 있고. 왔죠. 네, 안철수 의원이 정말 대선 때나 그렇지, 사실 여기저기 캠프를 다 다니시고 그러지도 않지만 대선 때는 정말 다 다녔잖아요, 열심히. 이번에도 박민식 캠프를 그냥 바로 갔단 말이에요. 어제가 다들 똑같이 이제 공식 선거 시작하는 데였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박민식 캠프를 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에서 가장 신경 쓰는 지역이 맞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박민식은 당에서 안 도와준다며 이런 식으로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네, 지금 보시는 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우리 당에 아주 핵심 자산들 다 핵심인 분들이 갔네요. 갔고, 주말에는 또 지도부가 갑니다. 그러니까 주말도 뭐 당장 내일입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박민식의 선거를 우리 당 차원에서 열심히 돕고 있는 것이 팩트이지, 뭐 어떤 모모 패널이 와가지고, 하여튼 그쪽 패널들은 갈라치기 합니다. 갈라치는 게 사실 유이재명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당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 교수님은 우리 이 눈물의 삭발식을 보고 이후의 여론 변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박민식 후보가 이 삭발을 한다는 거는 끝까지 뭐 당연히 완주할 것이라고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안 도와준다 그러는데, 사실 어떤 한파들은 왜 국민의힘은 뭐 박민식 후보를 이렇게 총력을 다 뭐 기울여 돕고 있냐, 우리 나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역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은 여전히 뭐 지금 지지율이 조금 앞서 있을지언정 저는 무소속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6번을 달고 당선되는 거 겁나 어렵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뭐 좀 적극 지지층이 뭐 답을 하면은 뭐 좀 높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거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거 이 투표장에서 정말 신기한 일들 많이 벌어져요. 어떤 어르신들은 밑에를 그냥 안 보잖아요. 네. 1번 아니면 2번 중에 그렇죠. 찍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번호는 헷갈려서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다른 사람 찍을까봐 일부러 안 찍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투표지가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몇 개 찍다가 몇 개는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헷갈릴수록 불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딱 2번입니다. 딱 2번. 그러니까 오히려 투표 날에는 박민식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10몇 프로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TV만 틀면 모든 언론에서 그 여론조사 들고 와가지고 뭐 하락세다 어떻다 이 그러니까. 후보의 길을 꺾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뚫고 본인의 선거를 하기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 여조에서 10몇 프로씩 차이 나고 20%까지 차이 났는데도 막상 뚜껑 열어보니 부산 지역 특히 PK 지역은요. 지난 총선도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이겼더라. 출구조사까지 우리가 지는 곳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긴 곳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정말 PK는 뚜껑 열어봐야 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승 2패를 주고받았던 박민식 전재수의 마지막 선거에서 선거 직전 여론조사 박민식이 20몇 프로 진다고 나왔어요. 네. 24%인가?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1.5%대 박빙 승부였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이미 확인된 팩트라는 거죠. 맞아요. 특히 이 북갑 지역은요. 여기 근처에 사시는 뭐 사상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곳곳을 누비면서 바닥 선거하는 것이 진짜 선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하면 누군가는 밖에 나가서 선거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땀 차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해서 뭐 박민식 후보는 시원하게 네, 계속해서 밑바닥 민심을 싹싹 긁어서 당일날은 아마 뒤집히는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삭발식 이후에 여론이 변하고 꿈틀꿈틀거리니까 위기를 느꼈는지 한동훈이 무리수를 던집니다. 아니 박민식이 민주당 하정우와 단일화한 셈이다? 이게 무슨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소리예요? 교수님 이런 정신 상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의료인으로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 말을 딱 들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고 기사를 보면 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그냥 관심 있게 찾아보게 만드는 뭐 그런 효과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사실 단일화 지금 있잖아요. 지고 있는 쪽에서 단일화를 계속 그러니까 우리 박민식 후보나 국힘은 단일화 얘기를 안 하는데 계속 한바들은 지금까지 단일화 얘기를 지금까지 5만 7천 번 정도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이대로 계속 가지 않는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네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잠깐 앞선 것처럼 보이는 그 여론을 이용해서 단일화를 어떻게 해갖고 자기가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 국힘에서 지금 많은 국힘 지지자들이 지금 여조에 응답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에 좀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장도 지금 막 김부겸이 앞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끝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대구나 부산은 그래도 우리의 텃밭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고 거기서 지금 여론조사에 답을 안 하고 있는 걸 그 여론을 가지고 끝까지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뭐 사람들은 이래요. 표로 심판하겠다는 마음을 그냥 갖고 있지. 여론조사 그 수많은 여론조사 우리 어머니도 전화 오면 번호 이상하면 안 받잖아.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겠냐고. 정말 적극적인 지지층만 그런 것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또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우리 박민식 후보님 계속 마음 응원해 주시고 당일날 뽑아주세요. 그럼 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선거 나와가지고 무소속을 달았으면은 이 국민들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입만 열면 다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박민식 당선 가능성 없으니가 아니고 박민식 당선 가능성 있으니 나와 단일화 안 하는 셈. 이게 사실 정답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올라올 것 같고 본 선거 되면은 선거 이제 투표할 때 되면은 1번 아니면 2번 찍을 거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뭔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사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6번 달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왜 친한계 패널들은 나와가지고 왜 계속 이 상관이 없는 전혀 이 단일화 이슈에는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은 우리 대표를 계속 그러니까. 이름을 꺼내가지고 네거티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일화를 이쪽에서 계속 얘기할수록 누구 표만 빠지냐. 박형준 시장님 표가 빠질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박형준 시장이 지금 사실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님도 지금 박민식 장관님하고 만세하면서 삭발 투혼하시고 빨간 옷 입고 열심히 이제 투지를 불태우실 때 그때가 최고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학습 효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팩트를 잘 이제 보시면서 하루빨리 단일화를 하라는 그런 촉구보다는 박민식 후보와 아주 큰 그런
대형 선거판에 올라오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오늘 그 친한계 단톡방에 지령이 떨어졌나 봐요. 네. 신동욱 최고위원이 부산 북갑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민주당 하정우를 만난 거예요. 맞아. 그럼 그냥 지나가는 덕담으로 아유 화이팅 하세요들 많이 그러니까. 하거든요. 서로 다른 당 후보라고 만나서 싸우지 않아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싫어하세요. 맞아요. 그 식당 사장님 같이 화이팅하고 악수한 걸 가지고 배현진, 김종혁, 박정훈 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정우 편이냐 하면서 막 집단 총공세를 해요. 아니 우원식이랑 중국 간 사람이 무슨 아니 우원식 의장하고 중국 같이 갔잖아요. 근데 그건 괜찮고, 네? 선거 현장에서 다른 상대편이랑 아무리 라이벌이지만 만났으니 일단 인사는 하는 거고 주민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고 사진 찍는 거 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자기도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그리고- 악수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저 하정우 화이팅도요. 상대편에서 그쪽 화이팅 해주면 그냥 같이 화이팅 해주는 맞아요. 겁니다. 선의의 근데 경쟁이라는 단어 모르십니까? 저는 웃긴 게 배현진 의원이 신동욱 의원 서울로 돌아오라는 말이 웃긴 게 자기들은 주말에 내려가서 한동훈이랑 치킨 먹었잖아. 그러니까요. 무소속이랑 치킨 먹어놓고. 배현진, 박정훈, 고동진이 치킨 먹었잖아요. 그때가 얼마나 맞아. 중요한 시기였냐면 삼성전자 파업의 해결이 안 된 시기였어요. 맞아요. 근데 삼성 사장 출신이라는 고동진이 거기 가서 치킨 처먹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맞네.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어. 그래놓고 신동욱 보고 온 힘든 선거 지원하고 있는 신동욱 의원 보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게 말이 돼요? 반도체가 아니고 가전 부문이어서 그랬나? 아,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니 삼성 출신이면서 갔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더 열받네요. 그쵸. 그 어떻게 이럴 포인트.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 중에서 저는 하정우가 아니 저기 누구지? 네. 한동훈이 한동- 아직도 응. 민주당, 그러니까 국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해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저는 질문지에. 뭐 어쨌든 저 개인적인 이제 다짐을 말하자면 저는 사실 박민식 후보가 안 되더라도 저는 사실 한동훈보다는 저는 뭐 하정우 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정우 되면 그냥 우리가 마음 아프고 그냥 쟤네들이 한 석 더 가져가는 거지만 한동훈이 되잖아요. 그럼 이대로의 국힘은 없어지는 거고 한동훈 복당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징계가 잘못됐느니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싸워온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한동훈은 여러분 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마타도어 시작하자마자 우리 쪽 인플루언서들도 일제히 이 하정우와 한동훈이 악수하면서 방긋 웃고 있는 그 사진들을 또 막 올리면서 또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많아요. 보시면 한동훈이 저렇게 하정우 손잡고 있고 한 거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닙니다. 이재명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 탄핵 그러니까. 가결되던 그때 웃으면서 그때. 인사하던 거 우리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저런 사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뭐 상상의 나래를 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치사하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리고요, 왜 그래, 진짜. 저희 선거 나가봤잖아요. 네. 저도 완전 민주당 우세 지역 나갔었는데 그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 있으면은 명함이든 피켓이든 들고 가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시민들 만날 시간이 딱 뭐 한 10분, 15분밖에 없지만 그 시간을 위해서 뒤에서 기다린다고요, 서가지고. 네. 그러면 거기서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렇다고 뭐 주먹질합니까? 그럴 수도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후보 시절에는 둘 다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뭔가 서로 은근히 그냥 적이지만 짠한 눈빛 정도는 교환을 합니다. 당연하지. 예. 그리고 시민들 다 보는 앞에서 일찍 이러고 싸우는 것보다 서로 화이팅 하는 것이 서로 표를 얻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걸 출마하셔놓고 다 아시면서 저렇게 억가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한동훈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이 인간이 이렇게 찌질한 인간인지 우리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진짜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한동훈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저는 좀. 아니 근데 친한계는 저렇게 드러나면 바로 한동훈이 역공당할 짓을 지들끼리 단톡방 지령 내려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만큼 이제 두수 세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다급한 거죠. 맞아요, 진짜. 사실 이재명 정부 보세요. 지금 탱크데이 이거 가지고 막 무슨 전수조사하고 뭐하고 총동원령 내렸지만 역풍 불고 있는 거 알지만 일단은 빨리 뭐 새천년 NHK랑 또 정원호의 5.18을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죠. 뭔가 대세론을 자꾸 일으켜서 이제 표에 도움이 달라 그런 것 같은데 얘네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길 가는 돌멩이 6개 주워가지고 세상이 6분을 응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할 놈들입니다, 지금. 나라 국민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직 그냥 한동훈이 되고 그 틈에 자기들이 당권 차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나라를 위하지 아니, 않습니다. 손 잡는 거 보면은 키높이까지 맞춰주면서 진하게 잡잖아요. 저게 더 문제 아닙니까? 저러려면 뭐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죠? 저렇게 할 거면?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 안 하셔도 돼요. 아, 예. 네. 네. 죄송하지 않아도 아니, 근데 됩니다. 외모 비하를 여기서 우리 근데- 열콩 외모 비하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을걸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아니, 메모리 나 한데. 외모 비하 할 때마다 뭐라 그랬잖아. 나 진짜. 그래갖고 내가 용해인 점프하는 거 보고 내가 그것도 말 못하잖아. 야, 근데 신동욱 최고 참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까 대구에 지금 이렇게- 갔다가 부산에 예. 갔다가 아, 우리, 신동훈 이분이 사실 서울시장 나왔으면 우리 좋았을 지역구 뻔했는데. 의원이십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근데 우리 그 지역구에 이렇게 시의원, 구의원 나가시는 분들 사무소 있잖아요. 거기 안에 배경 보면은 신동욱 최고랑 만세 부르거나 손잡고 있는 그런 사진이 한쪽 벽에 꽉 채워져 있는데 네. 지역에서 사실 신동욱 의원 참 인기 많습니다. 그럼요. 말씀도 참 잘하시고 그리고 네. 정말 국힘에 필요한 인재죠, 진짜. 아, 국힘 분들이 다 신동훈 의원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건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현진 의원이 모든 서울의 모든 후보들이 매일 악전고투하며 지지율 회복한다? 모든 후보들이 열심히 우리 당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상한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공천도 못 받으면서 개혁신당 가버린 거는 말 안 합니까? 그 서울시장 공천이 엉망이었죠. 정말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구청장 후보도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잘 이 구를 운영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또 뭐 우리 김혜지 의원도 그렇고 많은 시의원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던 그 시의원들이 다 탈락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일부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고 그냥 멈추었지만 상당수도 많은 분들은 개혁신당으로 가서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서울시를 다니면서 그런 분들의 이 오렌지색으로 선거 현수막이 달린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다 원래 우리 동지들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냥 칼로 그냥 자르듯이 싹둑싹둑 썰어낸 거. 그리고 지금 서울의 민심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를 해야 될 사람이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왜 계속해서 부산에서 택시 타면서 부산 아저씨들의 민심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정말 누가 지금 할 소리를 여기에다가 페이스북에 근데 썼는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얘기를 해봤자 우리가 징계를 못하는 게 징계해봤자 또 가처분 법원에서 판사들이 또 한동훈 편을 겁나 들어요. 난 이해할 수 그런데 없는 게. 지방선거만 끝나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정말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칼을 빼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의석수 줄어들더라도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우리 당 선거 후보가 있는데 남의 후보를 돕는 거는 정말 이거보다 더 큰 해당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원하게 달리고 싶은데 네. 이 교정기가 빠져서 이 입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행이 평소보다 조금 느린 점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 와중에 서정욱 변호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내서 이영풍 우리 이 대자유총 전 회장님이 네.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서민 교수님 이거 어떤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동훈 단일화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네. 뭐라 그랬냐면 그 단일화를 27일쯤 되면 장동혁 지도부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풍 기자님이 이제 뭐 반박 직접 거론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얘기한 건데 서정욱 변호사는 정말 저는 그러니까 우리 편인 것 같다가도 어쩔 수 보면 왜 이런 소리를 하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서 씨는 반만 믿어야 된다. 서 씨는 그냥 제가 서씨라서 하는 말이고요. 서씨를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아니 서정욱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싫어하잖아요. 박민식 후보를 응원해야 될 그런 스타일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도저히 원래- 이해가 안 가. 원래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서정욱 변호사 봤을 때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죄송한데 처음 만났을 때는 그군 줄 알았어. 그래갖고 우리 이제 엄청 우파라고 생각. 너무 나보다 오른쪽에 있어갖고 멀리하자 그랬는데 보니까 내가 더 오른쪽에 있더라고. 그래.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목소리 강성이고 걸걸하게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가끔 머리가 소녀 같은 소녀라면 안 되지. 왜 이런 이상한 힘 빠지는 소리를 합니까? 왜 우리 스피커가 이런 말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정욱 언론이 변호사- 또 신나가지고 막 불붙이잖아요. 그렇지. 네. 어떻게 보면 하나 떡밥
던져준 셈이 되는 건데 저는 서 변호사님이 그간의 이제 논평을 저는 우리 다 아니까 그냥 농담 한마디 그냥 하신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처음엔 들었고 두 번째는 너무 방송만 나가면 친한계 패널만 있으니까 뭐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약간 헷갈리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서정우 변호사님 개인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안에 댓글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을까 좀 궁금하다. 많은 분들이 아마 예, 원성이 아마 자자할 거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참고로 단일화는 농담으로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선거가 지금 얼마 남았다고.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저기 선거 운동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주 잘 참았다가 저기 꼭 누구냐? 네. 박민식 후보 꼭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드롭을 하면서 자동으로 한 명의 후보로 좁혀지는 것이 되는 것이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니까 길이고. 최소한 한동훈도 명분 없다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든가. 그렇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보수 패널이든. 무소속은 사퇴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기지. 정말 진정한 보수 재건을 원한다면은 보수 한 석이라도 더 얻어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동훈이 억울하게 쫓겨난 억울하지 것도 않아요. 아니야. 그냥 해당행위 하고 그거 탄로나서 그러고도 사과를 안 하다가 결국 쫓겨난 거란 말이죠. 이런 분탕 종자를 응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왜 계속 억울하게 제명당해서 쫓겨났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우리가 적법 절차 이상으로 많이 줬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소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가처분도 안 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당원 게시판 안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가족이 썼다라고 하는 그 글들을 가지고 이영풍 기자님이 이 유세차에서 몇 개 읽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들으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네, 이거 누가 썼나?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가족이 쓴 거 맞다고. 그래 그 가족과 함께 지금 선거운동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구 주민센터 게시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북구 맘카페 조심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한동훈이 진짜 자기가 뭐 가족이 그런 짓 했는지 몰랐다 그러면은 정영진이 한 것처럼 자기 부인 고발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지 우리 당과 당원들한테.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 거기에 대해 무슨 사과를 해서 사과를 안 했지. 가족이 한지 몰랐다고 이게 끝이냐고. 이러니까 잘렸지. 사실 거기서 한동훈이 진짜 절절하게 사과했으면 그거 봐주자는 여론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과할 기회를 다 놓치고 조선일보까지도 그동안 한바 하던 조선일보까지도 한동훈 사과하라고 했는데도 사과 끝내 안 하다가 잘린 걸 가지고 뭘 잘했는데 뭐. 사과 인정을 하고 사과 같은 사과도 아니었잖아요. 인정 한마디 하기 한 문장 하기까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네. 6월 3일 날이 한동훈 정치 생명 끝나는 날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이 정치판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보수라는 거에 진짜 순수성에 완전히 그 오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여러 번의 우리 보수 대통령들이 이렇게 감옥에 가고 또 2번이나 탄핵을 당하고 이 모든 우리의 이 흑역사 속에 누가 있었는지 한 번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투유032님이 선거 지고 말지 친한계가 지질 때마다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 100명보다 더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씀해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기 희보님께서는 김효은 대변인 오늘 더 원래 이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아휴. 국민의힘 후보 선거 캠프에서 참 아름다운 미담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캠프 성주에서 전해진 미담이 있어요. 김용훈 대변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우 빠입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지사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북도청 가가지고 강연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지사님은 실제로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 깊이 그리고 보수의 철학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훌륭하심이 이 캠프까지 지금 잘 그렇게 아우러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미담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잖아요. 그때 이 선거 사무원들이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에 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어르신이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시간이 사실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차들은 또 많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세도 하다 말고 일단 가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축을 하고 도와드린 거예요. 저게 우선이죠. 네, 사람 생명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우리 진영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네. 근데 그에 반해서 횡단보도 앞길을 막는 캠프도 있다면서요?
막는 캠프가 있습니까? 아, 모르셨어요? 네. 그 PD님이 사진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보여주세요. 한동훈 유세 캠프는 아. 횡단보도 어머. 출입로를 막고 사람들이 길 건너가는 걸 방해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저렇게 길 막지 말라고 주민이 화내는 영상이 지금 온라인에서 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본도 모르죠? 횡단보도 절대 막지 않습니다. 화를 내네, 진짜. 횡단보도를 막네. 보시면 박민실 캠프 유세원들은 횡단보도 입구가 아니라 옆에 있거든요. 네. 이거 뭐 아유. 정말 오합지졸처럼 선거운동을 하네. 참고로 뭐 이건 제 자랑인데 저기 다음 주 제가 수요일 날 대구 가서 이진숙 위원장님 저기 대구 달성 후보로 뛰고 있는데 거기 제가 지원 유세하기로 했고요. 제가 여기서 치타와 가재를 이용한 그런 선거 내용으로 선거 유세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대해 주십시오. 아무튼 저렇게 선거 운동에서는 안 된다는 모든 표본을 특정 후보 캠프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아니 저렇게 처음에 어제도 저 잘못하면 공식 선거 사고 나요. 위험해요. 맞아요. 아니 저 안에 캠프 안이 도대체 실제로 캠프를 껴본 사람이 안에 있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저거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맞아요. 유세차도 도로상에 어디에 세워놓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도 참 착하네. 저런 경우에 유세차 위치나 이런 걸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민주당 애들은 다 신고하거든요. 차 옮기라 뭐 해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안 하네요. 네. 연령대도 좀 구분이 되네. 좀 나이가 좀 있으시네. 저기 저분들이. 예, 좀. 아니 선거 운동원들이야 뭐 이제 하루 일당 받고 하시니 뭐 좀 그렇다 치지만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안 하고 그냥 투입을 시킨 게 전 더 놀랍습니다. 옛날에 그 조국이 재판 받을 때 그 조국 차 닦는 분들 막 뭐 욕하고 그랬는데 저분들도 한동훈 차 닦으실 것 같은 느낌, 닦으라면 닦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이것도 말하면 안 되나 이런 것도?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렇지, 좋은 거지 이거. 그러니까 왠지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조국이랑 너무 소름 끼치게 닮았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랑 자기 미화하는 거랑 한 닮은 거를 한 57가지 정도 제가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너는 한동훈, 너는 한국으로 이름 바꿔. 아니 난 한국 이름 너무 안 좋아. 너무 한조국으로 이름 바꿔 한동훈. 너 너무 조국이야 조국. 차라리 그렇고 저는 이분이 평택에 나가서 차라리 조국이랑 대결을 펼치면 똑같은 놈끼리 싸운다고 진짜 화제가 됐을 텐데 왜 부산에 나와? 저는 이 부산 북갑을 선택하는 그 과정 자체도 정말 분노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 보다가 될성 싶은데 딱 간 거잖아요. 우리 그때 총선 인재들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다 지금 네? 경기 남부에 반도체 벨트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험지 다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본인 지금 이렇게 갑니까? 그리고 조국도 그랬잖아요. 저기 민주당한테 후보 내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한동훈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닮은 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한동훈 측 인사가 박민식 후보의 구순 노모를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대요. 박민식 후보가 방금 입장을 냈는데요. 라디오에서 김종혁 등이 91세 노모의 피눈물 동원이자 패자 선언식이라고 조롱했고요. 또 다른 측근은 노모가 갑질하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죠? 이미 쟤네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사실 뭐 한동훈을 그렇게 키워준 대통령과 당에게 한 짓을 보면 사실 이보다 더 패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물론 만만치 않은 거지만 전 이미 인간이길 포기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머물고 있으면서 계속 한동훈 지원하는 것도 진짜 이것도 말이 안 나오는 패륜이죠. 이것도 진짜. 이거는 법적 조치를 해야 되고요. 김종혁 이대로 같은 넘기면 안 사람은 됩니다. 아니 김종혁 진짜 패륜적인 발언을 이렇게 일삼는데 국민의힘에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안 나가고 있지? 아니 어떻게 정당의 윤리위 판결을 갖다가 법원이 뒤집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이 나라는 K 판사가 다 망친다. 의료도 망치고 교육도 망치고 사실 정치도 K 판사가 망치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 우리가 아무리 상대에 대한 비방을 할 땐 하더라도 이렇게 90살 넘으신 노모를 향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로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많이 우리 쪽이 그게 이제 국힘 사람 쪽에서 나왔으면은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패륜이라고 아마 하루에 SNS를 100개 썼을 놈들이 지금 지네가 그러고 있잖아요. 진짜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얘네들은 정말. 야, 근데 진짜 선 넘었네요. 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